계속 이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예 인강으로 대체해버리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원하는 선택지를 주자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진짜로 그러면 과목이 이제 대학교 수강 과목 레벨로,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레벨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대학교에서 듣는 그런 강의를 미리 듣는 것도 가능해요. 일부분만 개론만 모아서 해놔도 상당히 많은 영역이 커버가 되죠. 그것도 아니면 이미 고등교육쯤 되면 그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죠. 좀 그 깊은 학문의 영역에 살짝 발을 담궈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아예 교육 실용으로 갔다 하면 정말 실업계 쪽에서처럼 진짜로 그 회사가 그 공장 같은 데서 뭐 쓰는 기술, 그 전기 뭐 이런 거를 직접 배운다든지. 사실 학부, 우리 모두 알겠지만 이제 학부에서 그 기초적인 걸 배울 때는 그 교수한테 직접 이제 대면해서 배워야지만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인강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재원을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게 아니면은 아예 그 교사들을 왕창 사용해서 왕창 모아서 거의 개인 교습하듯이 거의 한 4~5명의 스터디 그룹. 사실 교육의 질만 따진다면 학생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거든요. 컨트롤하기도 쉽고. 물론 그럴 경우에는 이제 40~50명 되는 뭐 그런 단체에서의 뭐 이 연결을 통해서 뭘 하네 마네 뭐 거기에서 사회성을 얻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들어가도 그 정도 그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40~50명의 친구들이 다 친구도 아니죠 사실. 그냥 인간 랜덤으로 모아놓은 것 뿐이니까. 그런 식의 그 사회성까지 필요한 경우 의외로 별로 없죠. 기껏해야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해도 그거 어차피 직접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 인간적도 아니다. 그냥 회사 회식 같은 데에서만 이렇게 막 술 놀리고 이러는 거지. 사실 인간적으로 만나지도 않죠. 거의 보질 않아요. 그런 거의 보지도 않는 거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효율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결국은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만 해도 뭐 과목이 크게 바뀌지 않고 학벌 뭐 주의 이런 거 타파 안 하고 타파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시스템 그대로 굴리면서라고 해도 굳이 이만큼의 그 교사 공무원 재원을 투자를 안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게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어째서 이렇게 좋은 시기, 이런 좋은 시대에 왜 그런 그 무식한 짓을 하는지. 다르게 말하면, 예, 사실 다르게 말하면 차라리 무식해지려면 완벽하게 무식해져서 개개인이 정말 초고양질의 그 지도와 학습 환경을 받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굴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옛날에 모 그 학습 전문가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학원은 절대 가지 마라. 최고는 과외고 2번이 인강이고 3번이 학원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게 과외는 1대1 교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의 효율, 내 학생에게 맞는, 내 자식에게 맞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과외 선생이 할애하는 거지 학생이 할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 좋음을 주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비용이 그런데 너무 커지는 게 문제일 뿐이지. 2번이 인강인 이유는, 인강 또한 소모되는 게 적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양질의 강의를 집 안에서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원은 왜 안 좋냐? 학생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학원 안에 숫자가 많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 학원,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학원 강사들이 자기 연락 욕하고 뭐 연락 깐다고 해도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특히 그런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한 건 인강 대체를 하자였죠. 두 번째 말한 거는 차라리 과외 수준으로 올려보자. 1대1 과외는 아니고 1대5나 1대10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이게 교사 공무원을 갑자기 안 뽑고 이러는 것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외 쪽의 선택지로 가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조금만 더 하자면, 학생한테 그런 제한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이 개설됐으면 좋겠습니까 같은 거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고등학교 레벨에서. 고등학교도 사실 그 필수,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중딩까지가 완벽한 의무 교육이었고 완전 공짜였고, 고등학교는 그 비용을 내야 됐어요. 그 분기당 150이었나? 그렇게 엄청 작지도 않더라고. 나름 부담되는 비용인데, 그거를 이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저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이 어떤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라.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도 고등학생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학교 내부에서 최소한 학습 설계에 한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투표로 정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인강도 같이 보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1번안과 2번안에 이제 약간 합체 같은 거죠. 만약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다면은 이제 좀 사실 인강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신다고 해도, 좋은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처럼 떠듬떠듬 이러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데다가 진행도 잘하고 끊기지도 않는 분이 하신다고 해도, 직접 그 제스처를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사람의 그 억양을 느끼면서 하는 수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어떤 과목이 개설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그 선택지가 있겠죠. 약간 투표하듯이. 그래서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어. 근데 지원한 사람 수가 너무 적으면은 학교가 준비를 못 하잖아요. 학교가 준비를 못 해. 그럴 경우에는 대체제로 인강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기존 있는 기관한테 그 맡기는 거죠. 그 인강 같은 거 이제 등록돼 있는 거를 그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에서 일정량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전산으로 이제 저장해 놓고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그 수시 입시에도 활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거는 이제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에서 다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 사실 그리고 수능 필수는 애매한데 수능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인증제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원론적으로는 얘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인증을 하는 게 좋지, 그게 더 정상이지.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의 과목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 기능, 지식을 가르쳐서 할 줄 모르던 걸 할 수 있게 하고 알지 못했던 건 알게 만드는 것, 그거지. 등급 매기기용이 아닌, 등급 매기기용 IQ 테스트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벌어질 일은 그럼 뭐냐, 한 번에 빵 터지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좀먹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교육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 바로 추구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 이거 당장 안 하면 죽는다에서 벗어난 순간 바로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요. 사실 인간이 지금 이런 그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 바로 다음 오는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나 절대 나눠진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